신선로는 원래 화통이 붙어 있는 냄비의 이름이고 음식의 이름은 열구자탕인데 지금은 이 신선로가 음식의 이름으로 아주 자리를 잡았죠. 열구자탕이라는 음식은 입에 맞는 맛있는 탕, 먹으며 즐거움을 주는 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궁중 잔치 기록에 보면 모두 열구자탕이라고 써 있는데 이 신선로의 가운데 있는 이 화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틀 안에 고체 연료를 넣어서 불을 피우면서 여기에서 이제 데워서 먹는 거예요. 데워서 먹을 때 이제 이 뚜껑을 먼저 덮고서 이렇게 서빙을 하고, 그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여기에 있는 음식들을 이제 먹게 되는데, 이 음식들의 크기는 여기 틀 사이즈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요 정도 사이즈는 음식의 길이가 한 5cm 정도가 되고요. 뭐 요거는 이제 여러 명, 한 4명에서 5명 정도 먹는 사이즈고, 요거보다 작은 1인상일 경우에는 3cm 길이가 되는 요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신선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선로는 음식 자체로 봤을 때는 전골 형태의 음식이지만 그냥 전골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틀 자체가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뭔가 보여지는 그 고급스러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틀에 맞춰서 음식의 사이즈를 맞춰야 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해서 음식의 크기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200g, 홍고추 1개, 버섯 1개, 달걀 3개, 두부 50g, 당근 100g, 미나리 30g, 석이버섯 5장. 소고기는 2가지 부위인데요. 사태와 살코기 2가지 부위가 있습니다. 사태는 국물도 내고 삶은 고기용으로 사용할 건데요. 사태 150g, 살코기는 150g인데 완자를 만들 다진 고기 50g, 그리고 너붓너붓 썰어서 생고기 형태로 들어가는 고기 100g에서 150g의 살코기가 필요하고요. 흰살 생선 50g, 은행 12개, 호두 3알, 잣 1작은술 필요합니다. 양념으로는 국간장을 청장이라고 하죠. 청장, 소금, 다진 마늘, 다진 파, 밀가루, 설탕, 참기름, 수주, 식용유 필요합니다. 오늘 신선로는 육수를 내기 위해 고기를 먼저 삶으면서 여기에 단단한 당근과 물을 한번 데칠 거거든요. 그래서 찬물에 먼저 고기와 마늘, 대파를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전에 무와 당근을 손질해 주는데요. 무와 당근은 껍질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당근은 길이를 먼저 재단해서 잘라줍니다. 5cm 정도 길이를 재야 되겠죠. 그래서 내 손에 손금 아시죠? 5cm를 확인해서 재단을 해주세요. 폭이 2.5cm가 되는 걸 이제 확인하시고, 그리고 한 3장에서 4장 정도 나올 수 있는 크기로 재단을 해서 삶아주는 게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겠죠. 틀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틀에 한번 담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길이가 짧은 것보다는 긴 게 낫습니다. 짧으면 나중에 수정할 수가 없어요. 무는 나중에 밑 바닥에 깔릴 건데요. 무가 살캉하게 어느 정도 익어야 나중에 이제 한번 데워 먹는 정도로 먹기 때문에 물을 먼저 익혀줘야 됩니다. 고기 육수에 국물이 끓어오르고 있으면 여기에 손질한 당근과 물을 같이 넣어서 익혀줍니다.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충분히 익혀줘야 됩니다. 이제 위에 고명으로 올라갈 재료들을 손질해 볼 텐데요. 먼저 표고버섯부터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2.5cm 정도 되다 보니까 이 표고버섯 하나가 거의 1장 정도가 나올 텐데요. 표고버섯은 이 밑둥을 제거할 때 이 밑둥이 있는 자리 부분, 여기가 조금 도톰하잖아요. 이 부분도 밑둥을 제거할 때 아예 평평하게 좀 이렇게 손질을 해서 나중에 고명으로 얹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평평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길이를 먼저 재단을 하고 그 뒤에 폭을 재단을 합니다. 폭은 2.5cm이기 때문에 짧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가락 지문에 다들 몇 cm 정도인지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2.5cm가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을 하고 폭을 맞춰서 재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를 기준을 잘 잡아 놨다가 그거를 자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만약에 너무 짧거나 그러면 윗부분을 재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길다고 하면 먼저 길이를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폭을 재단하면 좋습니다. 버섯이 마무리되면 이제 홍고추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홍고추 위에 부분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5cm 길이로 길이 재단을 먼저 하는데 이 고추는 동그랗게 말려 있기 때문에 5cm보다는 조금 길게 한 5.5cm 정도 길이로 재단을 해서 나중에 편 상태에서 위아래 길이를 재단해야 합니다. 가운데 부분에 씨를 도려내 주셔서 깔끔하게 씨를 제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홍고추는 좀 냉동이 된 상태라서 물기가 약간 있네요. 이렇게 반을 가르고 남아있는 씨들을 잘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 아랫 부분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삐뚤빼뚤 되어 있죠. 그래서 5cm를 정확하게 재단을 하면 이 부분들을 잘라내게 됐을 때 좀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5cm 정도로 길이를 넉넉하게 재단을 하고 나서 위아랫 부분을 잘라서 길이를 먼저 재단하고 그 다음에 폭을 재단합니다. 버섯과 고추를 손질하는 사이에 무와 당근이 익었어요. 그래서 무와 당근을 먼저 꺼내서 지금 손질할 게 아니라요. 식은 다음에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기가 다 안에 속까지 익진 않았고 육수가 좀 더 우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국물은 불에 올려놓고 조금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와 당근이 식는 사이에 미나리 초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 초대는 미나리를 꼬지에 꿰서 밀가루와 계란물을 묻혀서 평평하게 지져낸 초록색 고명입니다. 미나리가 한 줄기씩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꼬지에 미나리를 꿰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또 미나리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막 휘어 있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도 가지런한 모양대로 얘를 꽂아서 나중에 이제 밀대로 좀 밀어서 숨을 죽여줄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씩 웬만해선 좀 고든 형태의 미나리를 골라서 꼬지에 꿰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길이가 먼저 좀 재단이 되어 있는데 이 길이도 우리가 아까 5cm가 3장이 나오고 폭이 2.5cm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5cm가 3개, 그러면 5, 3, 15, 15cm 이상이 되는 정도로 길이를 재단을 하고 이 폭도 2.5cm가 조금 넘는 정도의 폭으로 맞춰서 길이대로 방향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아래로 꼬지를 꽂아줘야 안정적으로 모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밀대로 밀어서 숨을 죽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나리의 모양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 옆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밑에 부분까지 꼬지를 꽂아서 얘네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되죠. 1차적으로는 좀 길이가 고든 형태의 것을 먼저 선택을 해서 꽂는 게 좋은데 만약에 정 없다면 그렇게 삐뚤어진 거더라도 이렇게 숨을 죽이고 모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식은 당근을 먼저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당근의 길이가 이미 5cm로 맞춰졌기 때문에 이 폭을 잘 맞춰주시면 되는데 폭은 2.5cm로 맞춰서 썰어줍니다. 두께는 0.3cm 정도 두께로 편편하게 잘라주세요. 3개 정도 필요합니다. 좀 넉넉하게 지금 4개까지 잘랐는데 3개가 필요합니다. 무는 네모나고 편편하게 잘라줄 건데요. 신설로 틀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게 2cm 길이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살코기는 너붓너붓하게 썰어서 신선로 안에 국물과 같이 넣어져서 끓여질 건데요. 결 방향과 결 반대 방향을 확인할 수 있죠. 결 방향, 결 반대 방향을 잘 확인하시고 결 반대 방향 쪽으로 이제 꺾어서 썬다고 하죠. 꺾어서 너붓너붓하게 썰어줍니다. 고기를 썰 때도 이제 너붓하게 썰 때 직각으로 써는 게 아니라 살짝 칼을 비스듬하게 눕혀서 썰어주면 조금 더 고기가 부드럽게 씹히는 연육의 효과가 있어요. 생고기 양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국간장이죠. 2분의 1 작은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진 파 2분의 1 작은술, 다진 마늘 4분의 1 작은술, 참기름 4분의 1 작은술, 후추 약간 넣고 밑간을 먼저 해줍니다. 이제 고기 완자에 들어갈 두부 먼저 손질할게요. 두부는 이제 딱딱한 겉에 면, 기계면이 있죠. 그 면을 잘라내서 두부를 먼저 물기를 꽉 짜줄 건데요. 마른 면보에 두부를 넣고 밑에 그릇을 준비해서 물기를 꽉 짜주세요. 물기를 짤 때는 항상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물기 이렇게 꽉 짜려다 보면 꽉 조여서 짜다 보면 두부가 면보 밖으로 막 빠져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살짝 풀어서 꾹꾹 눌러가면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마른 면보 혹은 이제 키친타올 가지고 한 번 더 물기를 잘 제거를 해줘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부를 충분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면보에 물기가 제거되지가 않으면 면보에 다 붙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면보에 있는 두부를 잘 꾹꾹 눌러가면서 남는 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두부를 꺼내주세요. 면보에서 꺼낸 두부는 다시 한번 칼 등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두부를 으깨줍니다. 오늘은 재료들이 많아서 행주를 가지고 재료 손질할 때마다 깨끗하게 잘 닦아줘야 돼요. 다음은 다진 고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칼질을 조금 더 해서 좀 더 곱게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진 고기와 두부를 섞어줄 완자 양념을 해보도록 할게요. 완자 양념은 소금 3분의 1 작은술을 기준으로 해서 소금, 설탕, 다진 파, 참기름이 동량으로 들어가요. 3분의 1 작은술씩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하고 후추는 약간씩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고기를 양념에 잘 버무려 주세요. 그래서 고기에 묻은 양념이 두부에 묻을 수 있도록 고기를 먼저 양념하고 두부를 넣어서 양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데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꽉 쥐어가면서 손가락 틈 사이로 나오게 하면서 두부와 고기가 한 덩어리로 잘 섞일 수 있게 해주세요. 섞어진 고기는 또 이제 공기층이 있다고 해서 틈이 잘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치대가면서 공기층을 빼주면 완자가 조금 더 쫀득하고 완자를 만들 때도 모양이 잘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완자는 직경 1.2cm 정도의 크기로 완자를 만들어 줄 건데요. 1.2cm가 잘 가늠이 되지 않으면 우리 두 번째 손톱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보다 조금 더 클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그 크기로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덩어리 반죽을 제가 지금 반으로 나눈 뒤에 또 그 반으로 나눈 걸 8등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덩어리를 크게 두 개를 2등분을 하고 그 한 덩어리가 또 반으로 나눠서 이제 여기에서 4등분씩 해가지고 이 큰 덩어리 하나에서 8개가 나오고 8개가 나와서 총 16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수보다는 어쨌든 크기가 더 중요한 거라서 16개보다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어느 곳이 큰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이 작은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떼어주면서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이제 크기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16개 이상으로 18개 혹은 20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신설로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개수 정도만 나오면 되니까 1.2cm 정도 크기를 잘 맞춰주시고 개수는 16개 이상으로 맞춰서 만들어 주십시오. 완자는 동글동글하게 빚으면서 모양을 잘 잡아주세요. 이제 여기에 밀가루와 계란물을 묻혀서 완자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밀가루를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접시에 놓고 체에 밀가루를 넣어서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리고 접시를 이렇게 굴려가면서 완자에 밀가루가 고루고루 묻도록 해주십시오. 밀가루 묻은 접시에 미나리 초대를 놓고 여기도 이제 밀가루를 묻혀줄 겁니다. 그래서 체에 밀가루를 넣고 미나리 초대에도 골고루 밀가루를 묻혀서 계란물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밀가루를 골고루 뿌려서 잘 묻혀줍니다. 이번에는 생선전 준비해 볼 텐데요. 생선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먼저 키친타올을 깔아서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놔 주세요. 지금은 잘 포떠진 생선 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혹여라도 생선 살이 아니라 동태가 지급이 되면 요거를 포떠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요. 포떠진 생선살은 두께가 좀 두꺼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얇게 펴를 떠서 두께를 좀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저는 좀 두께가 비슷해서 그 손질하는 과정이 지금 없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생선이 약간 울퉁불퉁하고 너무 두꺼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살짝 포를 떠서 두께를 좀 얇게 맞춰주세요. 이것도 길이가 5cm, 폭이 2.5cm가 3개, 그러니까 7.5cm죠. 이게 이제 나와야 되니까 조금 여유 있는 사이즈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간을 해줘야 되는데요. 소금과 후춧가루 넣습니다. 일단 소금 한 꼬집으로 잡아서 소금을 곱게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후추는 흰 후춧가루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는 검은 후춧가루를 뿌리고 있는데 흰 후춧가루가 있으면 흰 후춧가루로 뿌려서 밑간을 해주십시오. 밑간을 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뒀다가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여기에도 밀가루와 계란물을 묻혀서 전을 지져 줄 건데요. 물기가 많게 되면 계란 옷이 잘 입혀지지 않고 또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약간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기를 깨끗하게 잘 제거를 해서 밀가루를 묻혀줍니다. 밀가루를 묻힐 때 채를 이용해서 살살 털어서 밀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십시오. 윗면에 밀가루를 골고루 털어서 손으로 툭툭툭 눌러가면서 밀가루를 잘 묻혀주시고 뒤집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밀가루를 묻혀주세요. 일단 지금 밀가루를 묻혀놓고 계란물은 이따가 지단을 준비할 때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기버섯. 서기버섯은 제가 지금 거의 손질을 했는데 한 장은 지금 손질을 안 하고 가져왔어요. 요거는 깨끗하게 이제 손질이 되었고요. 요거는 이제 손질이 안 된 거라서 한번 이렇게 색깔을 비교를 해보면 이 왼쪽이 확실하게 이끼가 껴있는 게 보이죠. 요거를 소금으로 빡빡 문질러서 깨끗하게 이끼를 제거해 줍니다. 깨끗하게 씻어낸 서기버섯은 키친타올로 잘 닦으면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서기버섯이 붙어있던 돌에 돌가루가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돌가루 부분들을 잘 제거를 해 주십시오. 서기버섯은 곱게 다져서 계란 흰자와 섞어서 검정색 지단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서기버섯을 켜켜이 쌓아서 돌돌 말아가지고 곱게 채 썰어주고 그 다음에 곱게 다져줍니다.
다진 석이버섯은 그릇에 넣어서 이따가 계란 흰자를 넣어줄 준비를 해주세요. 석이버섯 다지고 나서는 도마를 깨끗하게 닦아주십시오. 자, 이제 지단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계란을 가지고 황백지단, 석이버섯, 검정색 지단, 그리고 생선전, 고기 완자, 미나리 초대까지 해서 5가지, 아니 6가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란 3개를 풀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소금, 흰자와 노른자에 조금씩 넣어서 일단 흰자를 먼저 풀어줍니다. 그리고 거품을 제거해 주세요. 계란 크기를 결정하는 건 계란 흰자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란이 조금 컸는데 오늘 노른자보다 흰자가 조금 더 많이 있어요. 오늘 계란 흰자보다 노른자가 좀 많이 사용이 될 거라서 흰자를 노른자에 좀 섞어서 노란색을 좀 많이 내줘야 돼요. 그래서 흰자를 노른자에 섞을 때 한 3큰술 정도 섞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란색의 계란으로 오늘 생선전과 고기 완자를 할 때 좀 노랗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노른자 그리고 흰자는 미나리 초대와 석이지단 그리고 하얀색의 백지단을 붙일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분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등분을 할 때 잘 등분을 해 주십시오. 그 사이즈, 크기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그 양을 대충 감지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석이지단에는 흰자를 3큰술 정도 놨어요. 이제 지단을 먼저 지질 준비를 하겠습니다. 식용유를 넣고 기름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키친타올로 먼저 좀 닦아주시고요. 흰 지단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자 지단도 길이가 5cm, 폭이 2.5cm로 3개, 그러니까 7.5cm 정도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 선을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지단을 붙여야 되겠죠. 저는 흰자가 휘딱 위로 올라가 버려서 조금 넓게 붙여졌는데요. 저 정도 크기는 아니어도 돼요. 조금 더 작아도 되는데 다른 때보다 조금 도톰하게 붙여주는 것도 팁이라면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신선로에 다른 재료들 있죠. 고명들, 뭐 버섯이라던가 당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도톰한 편이기 때문에 이 지단도 조금 도톰하게 해주면 다른 재료들과 크기를 조금 맞출 수 있겠죠. 완성이 된 지단은 접시에 옮겨 놔주세요. 이제 생선전을 준비해 볼 텐데요. 밑간이 되고 밀가루가 묻혀진 생선전에 계란 노른자를 골고루 앞뒤로 묻혀주세요. 전 종류를 할 때는 이렇게 젖은 행주를 준비해 뒀다가 중간중간 손을 닦으면서 해주세요. 달궈진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계란물을 묻힌 생선을 올려놓습니다. 이 생선전은 각각 따로 부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길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선로의 사이즈 있죠. 5에서 2.5cm가 3개 나올 수 있는 분량. 그러니까 5cm보다 길이는 길고 폭은 2.5cm가 3개 나오는 분량. 7.5cm보다 조금 넓은 사이즈. 뭐 이제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지단처럼 하나의 면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그 틈 사이가 좀 갈라지거나 그러면 계란물을 조금 더 이제 집어넣어서 이 사이를 틈을 잘 붙여주는 게 이 생선전을 부칠 때 포인트입니다. 전을 뒤집었을 때 뒤집개 같은 걸로 조금씩 눌러가면서 해야 고르게 면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계란물을 제출할 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에 보여질 면에 한 번 더 계란물을 묻혀서 뒤집어 가지고 한번 익혀줘서 색깔을 조금 더 곱게 입혀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한쪽 면에만 계란물을 한 번 더 묻혀서
뒤집어 가지고 위에 보여질 면의 색상을 조금 더 주는데요. 이때 뒤집었을 때 그냥 두게 되면 위에 구멍이 퐁퐁퐁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집개 같은 걸로 한번 꾹꾹 눌러서 윗면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색이 입혀질 수 있도록 익혀주기 바랍니다. 자, 또 이제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서 지져줄 고기 완자, 넓은 접시에 계란 노른자를 넣고 완자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흔들면서 이 노른자가 잘 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란물이 잘 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후라이팬 하나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해야 되니까 키친타올로 깨끗하게 닦으면서 색깔이 진하지 않은 것부터 나중에 색깔이 진해지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요리의 순서를 정해보는 겁니다. 이제 계란물을 묻힌 완자를 후라이팬에 넣는데요. 후라이팬에 놓을 때 예전에 완자탕을 할 때는 크기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굴려가면서 완자를 동그랗게 만들어줬는데요. 지금은 여러 개 그리고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씩 굴려주기보다는 아까 계란물이 여기저기 묻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흔들면 흔들수록 그 후라이팬에 묻어있던 계란물이 다시 이제 완자에 입혀지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신기합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이제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할 때도 한번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완자가 노랗게 색깔이 이쁘게 입혀지고 고기가 속 안까지 익으려면 이 계란물 묻히는 작업을 3번까지는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번거로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냥 계란물을 입히고 한번 계속 볶아서 고기를 익히게 되면 완자의 색깔도 좀 거무스름하고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입히면서 돌려가면서 첫 번째는 한 30% 익히고 두 번째는 한 70% 익히고 세 번째 입힐 때는 거의 이제 계란 노른자를 익히면서 고기 완자가 다 익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굴려줄 때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약한 불에서 굴려가면서 계란물을 입혀주시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계란물을 입히면서 계란을 익히는 그 온도에서 고기까지 다 익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배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노른자의 색깔도 너무 이제 갈색이 되지 않도록 잘 온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완자를 이제 깔끔하고 예쁘게 빚기 위해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후라이팬을 깨끗하게 잘 닦아줘야 돼요. 키친타올을 가지고 처음에 했던 완자의 그 남은 찌꺼기들을 잘 닦고 두 번째 계란물을 입히고 다 이렇게 돌린 다음에 또 깨끗하게 잘 닦고 세 번째 계란물을 입히고 나서도 깨끗한 것들이 묻을 수 있도록 후라이팬을 잘 닦아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에는 꼭 행주, 면보, 키친타올 다른 날보다 더 잘 챙기고 오십시오. 처음에는 계란물이 지저분하게 후라이팬에 붙으면서 완자가 붙여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후라이팬이 깨끗하죠. 뭐 키친타올로 닦아서도 있겠지만 계란에 그 묻어있는 후라이팬에 묻어있는 것들이 다시 이제 그 완자에 입혀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씻을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깨끗하게 후라이팬을 닦아주시고 이제 흰자를 이용해서 미나리 초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를 묻힌 미나리 그 꼬지에다가 계란 흰자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이제 덮어주세요. 이 작업을 할 때도 넓은 접시에다가 미나리를 넣고 계란물을 묻혀주세요. 그래서 골고루 미나리 틈 사이에 계란물들이 잘 배일 수 있도록 골고루 잘 발라주세요. 달궈진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이제 미나리 초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 초대도 이 5cm짜리가 3개로 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15cm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후라이팬으로는 다 되겠지만 제 후라이팬은 좀 작아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금 놨습니다. 그리고 이 미나리 초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은 아주 약한 불로 해서 처음에 뒷면을 익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미나리가
이 가닥가닥 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의 면처럼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틈 사이를 잘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미나리에 계란물을 충분히 잘 적셔주고, 그리고 위에 계란물이 너무 많이 묻어 있게 되면 나중에 뒤집었을 때 또 우리가 흰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하얀 색깔이 위에 덕지덕지 보이게 되면 좀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내면서, 그리고 틈 사이는 메꿔주고 위에 흰자 부분은 긁어내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꼬지가 위아래로 두 군데가 꽂혀 있는데, 그 꼬지를 꽂은 그 바로 양 사이드로 거기가 좀 잘 안 익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뒤집개라던가 이런 숟가락으로 조금씩 눌러가면서 그 부분은 익혀주시고요. 이제 뒤집어서는 위에 계란 흰자가 조금 익을 정도, 그리고 색깔이 너무 변하지 않을 정도로만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금 밑에 부분에서 거의 계란을 다 익혀주시고, 뒤집어서는 약간 이제 불이 닿았다, 그리고 흰자가 약간 위에 있는 흰자들을 살짝 익혀준다는 정도로만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뚝뚝뚝뚝 눌러주고, 너무 오랫동안 지지지 않고 바로 꺼내주면 되겠습니다. 미나리 초대에 꽂혀진 이 꼬지는 뜨거울 때 빼게 되면 모양이 조금 일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식은 다음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기지단, 서기버섯 곱게 다진 것을 흰자에다 섞어가지고 위에 검은 면이 웬만해서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지지는 건데요. 아무래도 베이스가 흰자다 보니까 흰색이 희끗희끗하게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검정 색깔 이제 가루를 아주 가루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진 것이 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이즈 있죠. 5cm 길이, 그리고 폭이 2.5cm가 3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넉넉하게 지단을 붙여주세요. 이번엔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은행을 볶아줄 겁니다. 은행은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아서 약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하루에 12알 미만으로 섭취하라고 권고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은행이 12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다 먹게 되는데, 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은행을 생으로 먹으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잘 볶아야 되는데, 이 은행을 볶게 될 때도 안에 이제 노란색 색상인 이 은행이 약간 살짝 투명한 듯한 초록색을 띠게 되면 거의 다 소간까지 익은 거예요. 그래서 겉에 그 속껍질을 뜨거운 상태에서 벗겨줘야 잘 벗겨지기 때문에요. 이 뜨거울 때 키친타올로 살짝 부벼가면서 깨끗하게 남김없이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 빠르게 지나가느라 좀 놓치긴 했는데, 아까 볶을 때 소금 한 꼬집 정도 넣었습니다. 호두 3알은 끓는 물에 데쳐줄 겁니다. 물이 끓었습니다. 끓어서 호두를 넣고 한 1분 정도 삶아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오히려 쓴맛이 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1분 정도 삶고 체에 건져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속껍질을 벗길 때 뜨거운 기운이 사라지게 되면 속껍질이 다시 달라붙어서 잘 안 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한 번씩
담가가면서 겉에 불려진 속껍질을 이쑤시개로 살살살 긁어내면서 떼줍니다. 사실 이렇게 첫 번째 할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가 더 잘 벗겨지긴 해요. 그래서 끓이고 난 다음에 살짝 불려지는 시간이 한 1분 정도 뒀다가, 그래서 뜨거운 물에 살짝 담가가지고 껍질을 벗겨도 훨씬 더 잘 벗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속껍질을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살살 긁어내면서 속껍질을 벗겨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벗겨내는 사이에 다른 것들이 이제 식을 수가 있어서 식게 되면 뜨거운 물에 잠시 담갔다가 다시 속껍질을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견과류에는 딱딱한 겉껍질이 있고 얇은 속껍질이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로 겉에 굉장히 딱딱한 껍질, 안에 이렇게 속껍질을 아까 이제 우리가 볶으면서 벗겨냈잖아요. 호두는 이렇게 끓는 물에 한번 삶아서 쓴맛도 좀 제거를 하고 이제 껍질도 이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쁜 속살, 허옇게 드러난 속살이 굉장히 보드랍고 예쁘고요. 그리고 속껍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씁쓸한 맛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설로 굉장히 고급 요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일일이 속껍질을 까고는 있지만, 속껍질을 한번 이렇게 끓여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쓴맛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을 할 때는 그냥 끓는 물에 한번 삶아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번 더 볶아지게 되면 고소한 맛이 더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오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삶은 호두를 오븐에 깔아가지고 구워주게 되면 또 고소한 맛이 훨씬 더 있어집니다. 조금 번거롭고 귀찮기는 하지만 이렇게 손을 조금 더 대게 되면 훨씬 더 음식이 정갈해지고 음식의 품격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자, 이제 삶아진 고기와 육수를 분리하겠습니다. 냄비에 채를 받치고 면보를 깔아서 국물을 따라내주게 되면 기름기나 불순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제거를 해서 국물이 좀 더 깔끔해집니다. 건져낸 고기는 너붓너붓하게 썰어서 생고기와 함께 섞어가지고 신설로 밑에 깔아줄 거고요. 이렇게 따로 걸러낸 육수에는 청장, 국간장이죠. 국간장 한 작은술과 소금 3분의 1 작은술로 간을 해줍니다. 이제 준비된 재료들을 재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흰 지단부터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5cm가 나올 수 있도록 가장자리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길이를 재단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썰어 놨던 표고버섯을 우리가 자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대서 5cm, 그리고 크기 그리고 폭이 맞도록 길이를 재단합니다. 나머지 노른자, 그리고 생선전, 서기지단, 미나리초대 모두 같은 사이즈로 재단해 볼게요.
미나리 초대를 손질할 때는 이제 꼬지를 빼야 되는데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식었을 때 꼬지를 빼야 그 모양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 초대는 미나리의 길쭉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짧은 길이로 5cm가 되게 자르는 게 아니라 길쭉한 그 길이대로 5cm를 자르고 폭을 2.5cm로 맞춰주세요. 모두 준비된 재료들은 한 접시에 모두 모아 볼게요. 너무 예쁘죠? 생선전을 부칠 때 노른자를 한 번 더 입혀서 부치니까 색깔이 굉장히 곱게 나왔고요. 고기 완자도 노른자를 3번 우리가 반복해서 묻히면서 지졌더니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아까 건져낸 삶은 고기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기름기 부분은 칼로 잘라내 주시고요. 이 고기를 너붓너붓하게 썰어 줄 건데 고기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기의 결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썰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유념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고기를 조금 얄팍하게 썰어야 고기가 조금 더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썰어진 고기는 생고기와 함께 잘 섞어서 그 생고기에 묻은 양념이 삶아진 고기에도 살짝 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신솔로 틀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고기와 삶아진 고기 양념한 것을 밑에 먼저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썰어둔 무를 넣고 좀 편편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불퉁한 부분이 있으면 위에 고명들을 얹었을 때 좀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물을 메꿔가면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에 이제 고명들을 얹을 때 색깔들이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당근과 고추가 색깔이 비슷하고 그리고 생선전과 계란 노른자, 황지단이 색깔이 비슷하죠. 그리고 표고버섯과 서기버섯 지단이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해가면서 색깔이 겹치지 않도록 비슷한 색깔이 겹치지 않도록 차곡차곡 켜켜이 놔줍니다. 그리고 제가 놓는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놓으면서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틀을 돌려가면서 하나 놓고 돌리고 하나 놓고 돌리고 하나 놓고 돌리면서 이 가운데 부분은 조금 겹쳐질 수 있지만 가장자리 바깥 부분은 거의 이제 맞닿을 끝과 끝이 맞닿거나 살짝 겹쳐질 수 있는 정도로 틈을 벌려놔야 나중에 이제 마지막쯤에 이 나머지 고명들을 얹을 수 있는 틈을 메꿀 수가 있어요. 고명들을 넣으면서 넓이, 폭을 잘 조절을 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면 나중에 조금씩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낙장 불입이라는 말처럼 한번 이렇게 놓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면 조금 티가 나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사실은 아주 매일같이 숙련되어 있으면 그냥 놓는 대로 잘 놓게 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처음 하거나 저도 이제 이렇게 실습에 함께 하면서 하다 보면은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지금 잘 들어가는 편이긴 해요. 이 폭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가면서 자리들을 마련하고 다 안 들어갈 경우에는 조금씩 어디 넓은 부분은 살짝씩 옆으로 비껴주면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색이 완전히 겹쳐지거나 너무 넓거나 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넣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합니다.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다면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으로 이런 알고명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가운데 부분을 살짝 눌러서 안으로 이제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겉에 있는 부분도 너무 올라오지 않도록 살짝 손으로 눌러주세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는 은행으로 우리가 이제 진주 목걸이 한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주시고요.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으로는 완자를 둘러서 가장자리 부분에도 둘러주세요. 그리고 호두를 이제 각각 이제 3등분 해서 그 자리에 넣어주시고 잣은 위에 올려줍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를 한 부인 같지 않나요? 여기에 이제 서브를 할 때는 국물을 끼얹어서 넣어주는데, 한번 국물을 팔팔 끓인 상태로 넣어주게 되면 고기가 살짝 익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로 위에 올려서 끓일 때 조금 더 빨리 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국물도 한번 뜨겁게 데핀 상태에서 국물을 끼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만든 만큼 화려한 고명들로 인해서 눈으로 먼저 즐겁고 입을 즐겁게 하는 탕이라는 이름처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한국 음식의 진수. 오늘의 음식 신설로였습니다.